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2의 1강 시간으로 기본적인 세로 메뉴의 시작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저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그런 jQuery 명령어들을 가지고 실제로 활용 UI를 만들어 보는 그런 챕터가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시간에는 기본적인 세로 메뉴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완성이 될 예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첫 번째 완성 스텝은 눌러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탭 형식으로 열리는 이런 세로 메뉴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눌러보게 되면 지금처럼 나와 있는 이런 탭 형식으로 열리는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이걸 이제 탭 형식으로 열리는 구조를 애니메이션으로 바꿔봤죠. 그래서 이제 클릭으로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해당하는 메뉴에 따라서 지금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들을 저희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첫 번째 예제로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클릭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UI가 아닌 마우스를 올렸을 때 UI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 문서를 열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구조를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스타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이제 jQuery 라이브러리가 일단 이렇게 낮은 버전으로 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 UI 안쪽에 UI에 대한 아이디는 네이비 아이디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탭 형식으로 해당하는 메뉴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조에서는 지금처럼 타이틀이라는 이런 div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영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브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틀 클래스, 서브 클래스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안쪽에는 동일한 클래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그룹 li 안에 타이틀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코딩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만들어 보는 구조는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실제 스타트 문서를 열어보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열어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영역으로 지금 아직 CSS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일단 CSS 코딩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바디 코딩만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바디 코딩에 따라서 해당하는 영역의 구조들을 일단 실제로 디자인 한번 해보는 걸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죠. 자, UL 안쪽에 자, 랩이라는 아이디가 이렇게 있죠. 랩이라는 아이디 영역을 보시게 되면 랩이라는 아이디는 위드는 이렇게 200 픽셀 정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인덴트 구조를 10 픽셀 정도 만들었고요. 자, UL과 그 다음에 LI 구조들을 한번 보게 되면 UL 내비와 그리고 안쪽에 자, UL 내비 안쪽에 UL 요건 이제 투뎁스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영역은 원뎁스와 그리고 투뎁스 구조를 모두 얘기하고 있죠. 자, 만들어지는 구조들은 이렇게 원뎁스와 투뎁스 구조를 영역을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은 영역에 따라서 여긴 마진 구조를 0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패딩은 0으로 리스트 스타일이라는 구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분립 구조를 없애주는 이런 구조로 해서 자, 브라우저로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영역이 세로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메뉴에 따른 구조들을 보게 되면 li 안쪽에 그룹을 보게 되면 li 안쪽의 그룹은 하단 마진, 자, 마진 버텀은 이렇게 3픽셀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div 타이틀. 자, div 타이틀은 일단은 이제 지금처럼 li의 점 그룹이 되겠죠. li 그룹 안쪽에 타이틀. 자, 이 영역으로 이렇게 남아 있고요. 안쪽에는 하이트는 35 픽셀 정도, 그리고 영역을 잡아주는 거죠. 라인 하이트. 높이 정보를 이렇게 35 픽셀 정도 줌으로써 텍스트가 중간에 가는 그런 효과들을 가질 수가 있죠. 자, 백그라운드 효과는 샵 9a b9 22 이렇게 해서 이제 색상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는 저희가 따로 이제 A 태그를 추가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커서로 간단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A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영역에 지금 A 처리가 안 돼 있고요. 커서를 포인터로 만들어서 A처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A 앵커처럼 처리하게 해준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일단 이제 영역은, 첫 번째 영역은 이렇게 잡아줬죠. 일단은 jQuery를 만들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 일단 HTML 구조를 만드는 데에 있죠. 서브 메뉴의 클래스를 한번 잡아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UL 서브 안쪽에 li 태그와 그리고 a 태그 이런 영역들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안쪽에 li.group 안쪽에 li 영역 이렇게 해서 잡아 봤고요. 자, li 영역은 이렇게, 자, UL 영역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자, UL 서브. 보통 이제 영역은 첫 번째 영역만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태그 영역을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첫 번째 영역만 이렇게 태그 영역으로 지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클래스만 지정을 시켜서 안쪽에 li 그룹 안쪽에 이렇게 서브라는 클래스, 안쪽에 li li 영역들 이렇게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은 li 그룹 안쪽에 서브 li a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li 그룹 서브 li에 마우스 올렸을 때 후보 영역에다가 지금 지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지정해 놓을 예정이죠. 자, 일단 이제 li 영역은 하단에 대한 마진을 이렇게 지정을 시켰습니다. 하단 마진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2픽셀 정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하이트는 영역에 지금 원뎁스랑 같은 높이로 35픽셀 정도 만들었고요. 라인 하이트는 행간 정보인데 텍스트를 중간으로 가게 만들죠. 그래서 35픽셀 정도.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샵 F4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A 태그가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은 빼놔도 되는데 이렇게 커서 영역을 포인터, 자, 포인터 영역은 사실상은 이거 빠져도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포인터 영역은 빠져도 되는데요. 이 영역은 그냥 지정을 해 놓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에 대한 올린 영역은 지금 백그라운드 영역을, 여기 색상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를 지금처럼 샵 cf0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정을 시켜 놓은 거죠. cf0으로 지정시켜 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색상 정보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cf0에 대한 색상 정보로 지정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지정된 색상 정보대로 지정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색상 정보대로 한번 되는지 일단은 li 후보 단계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로 보시면은 색상 정보가 이제 드러나야겠죠. 이렇게 마진 정보대로 들어가 있고요.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데, 자, 커서 영역 표시는 요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A 영역이 지금 전체 영역으로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일단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li의 A 영역 한번 잡아볼게요. A 영역은 지금처럼의 영역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만들었고요. 자, 디스플레이 블럭, 그 다음에 위드 영역은 100%, 그 다음에 하이트 영역은 100%, 자, 밑줄 영역 처리할 필요가 있죠.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밑줄 없앰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지금처럼 영역에서 샵 000 이렇게 해서 이제 검정색으로 칠해 놓은 거죠. 자, 칠해 놔서 이제 검정색 색상으로 만들어 놔서 해당하는 텍스트에 대한 정렬 방법들 이렇게 만들고 있죠. 자, 커서 영역이 바뀌게 되면 지금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뭐 굳이 커서 영역을 포인터로 처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의 영역으로 이렇게 해당하는 원뎁스 영역은 클래스가 타이틀이죠. 그 다음에 이제 투뎁스에 대한 영역은 ul 태그로 이루어져 있고요. ul 태그 영역은 서브 클래스로 되어 있죠. 자, 위쪽에 있는 건 div 클래스 타이틀, 아래쪽에 있는 서브 영역은 ul 클래스 서브라는 클래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HTML 한번 여기 보여드리면 이쪽에 보시게 되면 div 클래스 타이틀 그리고 이제 ul 클래스 서브로 이렇게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동작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죠. 안쪽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 해당하는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 자,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작성을 하게 되면 코드에 대한 적용 방식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페이지가 다 로딩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영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서브란 클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브란 클래스를 보게 되면 단독으로 지칭이 되게 되면 이쪽에 CSS 영역을 이렇게 해당하는 디스플레이 속성, 디스플레이를 지금처럼 보이지 않게 한다. 요런 구조대로 만들어 본 거죠. 자, 디스플레이를 보이지 않게 하면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영역이 이제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HTML의 인라인 속성으로 적용이 되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영역이 안 보이게 되고요. 자, 요소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자, 이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보통 확인을 하고 있고요. 자,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이렇게 인라인 형식으로 적용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방식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표기법들이 굉장히 많은 표기법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시면 저희가 이제 보통 쓰는 방식들은 이렇게 단독으로 쓸 때는 위에처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쓸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서브란 클래스 CSS 영역을 자 만들어 줄 때요. 보통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속성으로 쓸 때는 자 디스플레이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논 이런 방식으로 많이 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단독 속성으로 쓸 때는 여기 안쪽에는 반드시 문자열 처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복합적인 자 지금처럼 오브젝트 형식으로 중괄호로 묶어 놓게 되면 그러면은 이렇게 단순한 단어일 경우에는 지금처럼 문자열 처리를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표기법을 보게 되면 여기서처럼 여기에다가 문자 형식을 빼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물론 여기까지 쓰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런 구조들을 하이드라는 구조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서브에 대한 구조를 show hide라는 이런 메서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서브를 하이드 시킨다 이렇게 하게 되면 디스플레이 속성이 가려지게도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결과는 똑같죠. 디스플레이 none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해당하는 서브 영역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타이틀 3에 대해서 지정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가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iv 영역을 보게 되면 div 클래스 영역에서 이렇게 타이틀 영역을 지정했을 때 클릭을 이렇게 하게 되면 클릭에 대해서는 영역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서브는 일단 닫히고요. 서브는 자 하이드를 시킵니다. 하이드 영역을 이렇게 시킬 거고요. 자, 일단 뭐 다 닫아주게 되는 거죠. 일단 다 가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디스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넥스트 영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show를 시킵니다. 보여주게 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다 가려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 현재 있는 아래만 보여주게 합니다. 만약에 이제 타이틀을 보게 되면 자, 타이틀 영역을 클릭하게 되면 자, 현재 있는 영역 그러니까 넥스트 다음 영역이란 뜻인데요. 타이틀의 다음 영역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영역에 대해서만 show를 해줍니다. 이렇게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게 되면 클래스를 한번 보시면 자, 새로 고침 영역을 눌러주시게 되면 다 일단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영역만 열리게 이제 구조가 설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처럼 동작이 될 거고요. 자, 조금 더 똑똑하게 한번 코드를 만들어 보면 자, 하이드라는 구조는 모두 다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 있는 구조가 뭐 꼭 이럴 필요는 없고요. 하이드라는 구조는 지금처럼 만약에 이제 if문으로 작성을 해서 현재 보게 되면 현재 자, 서브라는 구조의 CSS 구조를 이렇게 봤을 때 자, 디스플레이다. 디스플레이 구조가 이렇게 show일 때 디스플레이가 블럭일 때 블럭이죠. 블럭일 경우에만 그럴 경우에만 현지 요소를 이렇게 서브는 하이드 시킵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첫 번째 구조는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영역에다가 두 번째 스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결과는 똑같죠.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현재가 이제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탭이 열리게 될 텐데요. 서브 영역이 디스플레이 블록이다. 서브 영역에 따라서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면 요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서브 영역에 대해서 자, 이치문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이치문은 여기에 따라서 지금 해당하는 이벤트가 발생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자, 이쪽에 이치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 이쪽에는 지금 해당하는 서브 클래스가 회전하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쪽 서브, 이쪽 서브, 이쪽 서브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인덱스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인덱스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콘솔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3개가 찍히게 되는 거죠. I로 한번 찍어 보죠. I로 한번 찍어 보면 여기 인자는 이제 이런 순서에 대한 인덱스 I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자, 새로 고침을 한번 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콘솔로 찍어 보시면
0, 1, 2 값들로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들어오면 해당하는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인덱스가 정해지는 걸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해당하는 요소들 중에서 서브 클래스 중에서 디스플레이가 블럭인 형태에서만 이게 닫아지게 되는 조금 더 똑똑한 코드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영역에 따라서 이제 해당하는 영역이 지정이 됐을 때 해당하는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 영역에 따라서는 서브 클래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how hide 클래스가 아니고요. 여기에 따라서는 다음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 예제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거는 2번 레벨이라고 해서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 영역은 지금처럼 이제 만들어 봐도 되고요. 그럼 이제 영역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속성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타이틀을 클릭을 했죠. 타이틀을 클릭을 했는데요. 타이틀 클래스를 클릭을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처럼 이런 서브에 대한 지정을 할 때 보게 되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해당하는 영역이 어떻게 될까요? 자, 모든 서브를 지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서브에 대해서 지금처럼 점검을 한다라는 게 서브 클래스의 이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디스플레이가 블록 처리가 된다. 이러면 이제 닫히게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현재에 대한 여기 타이틀에 대한 서브가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보이게 되는 이런 딱딱한 메뉴 구조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현재 있는 영역이 지금 처리가 될 텐데요. 그러면은 자, 이 구조를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다 닫혀지게 된다. 닫혀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구조를 만들게 되면 현재 있는 영역이 this라는 구조로 가져갔을 때 여기서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업이라는 구조는 영역에서 이렇게 해당하는 올라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 일단 닫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show가 아니고 슬라이드 다운은 열리게 되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안쪽에다가 기본적인 명령어인 이렇게 슬라이드 다운 이렇게 해서 패스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문법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의 구조에서 자, 서브는 여기서는 이제 전체에 해당하는 서브가 될 거고요. 타이틀은 여기 원뎁스의 타이틀이 될 텐데 여기에 있는 서브는 이제 전체 서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층은 안쪽에 있는 함수에 대한 디스 구조는 서브 클래스가 되고요. 여기서도 서브 클래스가 되죠. 근데 여기에 있는 디스는 어디에 있는 내용일까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바로 지금처럼 타이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은 슬라이드 다운을 시킨다. 말이 안 되죠. 여기 타이틀에 대한 넥스트 이렇게 되는 거죠. 타이틀에 대한 넥스트가 슬라이드 다운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서브 클래스, 타이틀 클래스 안쪽에 보게 되면 서브에다가 이 지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디스자는 지금 서브 클래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있는 디스자는 바로 타이틀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서브 클래스는 모조리 닫히고 그 다음에 타이틀 클래스에 대한 이벤트 클릭은 다음에 있는 서브에 대해서 슬라이드 다운 해준다. 슬라이드 다운이라는 메서드는 지금 열리게 하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브라우저로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우저로 보면은 해당하는 예제를 열어봐야겠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형식대로 열리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내용에 따라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열리는 구조를 이번 예제를 통해서 공부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다음 예제에서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확인이 되는 그런 구조대로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은 지금처럼의 UI를 실제로 이제 저희가 활용 UI를 한번 공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UI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예제를 구성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